사레보 대회는 저희가 이제 나고야 대회 때 동메달 따면서 이제 다음 세계 대회는 우리가 좀 우승도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모여가지고 1년 반 이상 저희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거죠. 아마 지금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할까 할 정도로 엄청 훈련이 강했는데 연습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외박 이제 집에 이제 하루 갔다 오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나갈 때 꼭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제일 힘든 숙제가 에리사하고 저하고 1000번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치는 공도 1000번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도 공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연속해서 1000번을 해야 되는데 에리사하고 저한테 1000번을 연결을 하되 저는 수비로, 그러니까 수비라는 게 이게 굉장히 회전이 있어가지고 상대 선수가 이 컨트롤하면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리사한테는 드라이브로, 그러니까 공격 선수로서 제일 인정받는 드라이브 선수가 된 게 이에리사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국제대회 나가서도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땄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브도 역시 이제 스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공을 또 내가 스핀을 또 컨트롤해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수비 선수의 스핀은 치면 깔아앉게 돼 있고 공격 선수의 스핀은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비할 때는 에리사가 그거를 조정 잘해서 끌어올리면서 스핀을 해줘야 되고 나는 이에리사 선수의 스핀이 오면 드라이브가 오면 그거를 잘 조정해서 카트를 해줘야 되지 잘못하면 툭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뭐 하려니까 처음에는 뭐 100번 몇십 번 하다가 먹고 100번 하다 먹고 점점 집중하다 보니까 몇백 번 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에리사랑 저랑 서로 말은 안 해도 제가 스핀을 일정하게 보내주고 이에리사도 제 스핀이 어떨 때는 또 힘들게 들어와도 자기가 그 공을 내가 일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경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잘하는 거를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우리가 점점점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좀 기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예선전은 생각보다 저희가 조심조심해서 경기를 해도 너무 시합을 잘해서 거의 뭐 그냥 안정권으로 시합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헝가리하고 일본, 중국, 한국 네 팀이 이제 결승 리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헝가리는 이미 했으니까 그 점수를 안고 가니까 이제 됐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중국이 먼저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대비를 많이 했어요. 거기 주전 선수가 이제 허옹란이라고 거기도 남자처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자 선수들하고 엄청 시합을 했는데 막상 그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공이 워낙 이제 센 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센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에리사 이기고 복시 이기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겼고 일본하고 맨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일본이 이기면 아마 일본이 우승이고 저희는 이제 일본이 이겨야지 우승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오전 3선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2번만 이기면 리그전이기 때문에요. 득실 따지고 해서 승 따지니까 2번만 이기면 우승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식 이기고 복식 가지고 2번을 먼저 이겨가지고 그때 2대1 되는 상황이 되면서 우승이 확정이 됐죠. 그 당시는 체육훈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최고로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훈장 중에서 제일 큰 훈장이 무궁화 훈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무궁화 대훈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 원수들 이제 그런 분들 오실 때 이제 드리는 거고 이제 무궁화 훈장은 그때까지 2개인가 나갔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말하자면 회장님하고 감독 또 선수가 다는 못 받고 3명, 5개가 이제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무궁화 훈장 받은 거는 이제 선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그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많이 따니까 체육훈장을 만들어서 뭐 청룡장이라든가 뭐 백호장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등급을 나눠서 주게 되죠. 예. 다들 부러워했죠. 그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정말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일 수도 있었고, 보면은 뭐 정 회장님이 이제 물론 잘해서도 받았지만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라예보에서 우승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더 뭐 정말 다 부러워했죠. 우승한 것도 부럽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라예보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림픽 때까지 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 탁구에 대한 그 가까운 그런 애정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뭐 그냥 탁구장에서 치는 거지 배워주는 데는 많지는 않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예전에 그 잘했던 선수가 이제 제 이름 걸고 한다고 하니까 막 오신 거예요. 알고서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1000명씩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잠실체육관에서 이게 아파트 추첨하듯이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홍보가 또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막 탁구 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탁구가 생활체육으로 이제 좀 자리 잡으면서, 또 하나는 그 연합회 같은 거죠. 탁구 연합회를 이제 뜻 있는 사람이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이제 대회도 크게 만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탁구가 생활체육으로 이제 보급이 이제 빨리 된 거죠. 예. 뭐 주변에서는 다들 그래요. 생활체육 활성화 되는 데는 정말 큰 몫을 했다고 다들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생활체육 할 때도 보면은 우리는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도 보면은 정말 굉장히 앞선 생각을 하면서 그 생활체육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보면은 예전에 그 여성 스포츠회에서 이제 거기는 탁구뿐 아니라 각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여성 스포츠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딴 종목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도 탁구는 정말 굉장히 아주 다들 시합도 많이 나오고 정연수 탁구 교실이 그 안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각 지방에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정연숙 이름을 걸고 각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탁구 교실을 많이 열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배출이 된 선수들이 시합을 나와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탁구 진짜 교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저기 주민센터마다 거의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대기 인원도 많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고, 시합을 하게 되면은 뭐 진짜 굉장히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처음엔 더 성적 좋았잖아요. 메달도 더 많이 따고. 그러니까 메달 갖고 뭐 숫자를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그만큼 또 국위선양도 했고, 그리고 은퇴 후에 보면은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여자 선수들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고, 근데 분명히 여성 은퇴 선수들이 필요한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그 연맹이라든가 협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 뭐 임원을 드린다는 이런 거 좀 많이 좀 인색하셨어요. 그래도 탁구협회는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좀 나았어요. 나았는데 다른 단체는 여성 임원이 없는 단체가 열 몇 개 단체가 됐거든. 사실 그때는 40 몇 개 단체였고, 그래서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남자 종목만 있는 데는 여성 임원 없는 거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여성 임원이 없으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협회에서 어쨌든 활동을 좀 많이 해야지 돌아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건의를 했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부터 여성 임원 우선 20% 이상 넣어주고, 각 경기 단체도 여성 임원이 20% 들어갈 수 있게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거 지침을 내려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막 밀고 나간 게 여성 지도자를 써라. 이제 여성 팀은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강하게 했었고, 처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체육단체, 뭐 대한체육회 지방단체, 뭐 각 경기연맹들 다 해보니까 5%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서히 좀 많이 넣게 해달라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또 여성 임원이 어쩌다 한 명 들어가면 잘 나가질 않아요. 근데 탁구는 그때 탁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탁구 연맹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탁구위원회로 한 두세 번 준비하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각 협회에 임원 들어갈 때 많은 여성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야 20-30%. 20%라기도 좀 쉽지는 않지만 몇 명 들어갔다 그래서 그 몇 명의 그 활동이 많은 여성을 대표 정도지, 다른 여성들은 사실은 좀 활동이 좀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각 협회에 여성위원회나 여성연맹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건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탁구연맹은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협회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지 또 많은 여성 탁구인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도 같이 협회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여성연맹에서 이사도 또 만들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각 협회들이 여성위원회나 여성연맹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셨어요. 뭐 굳이 여성자로 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근데 따로 만들지 않으면 활동이 너무 저조하니까 우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면서 각 협회에 이제 그 평가 지표가 한 100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단체를 감사할 때는 그런 평가 지표에 다 또 제대로 돼 있나 보거든요. 거기 평가 지표에 그 여성 임원, 여성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그것도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이제 건의를 해서 만들고, 대한체육회에서 여성위원회나 여성연맹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도 탁구협회 자연스럽게 산하연맹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산하연맹이 없으면은 아마 육상 같은 데는 여성위원회지만 이제 배국자 씨 같은 경우가 위원장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갔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직 많이 확대는 안 돼도 이제 각 협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리더 역할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은 만들어진 거죠. 예. 협회는 여성 임원들이 별로 없었죠. 몇몇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그냥 아마 지속적으로 한 20%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아마 그거는 정 회장님 많이 앞장서서 한 거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여성 임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 정도까지도 하려고 애는 썼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구슬체육에 참여를 하면서 저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정말 그 아주 뜻깊은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후배들이 또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나도 더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상당히 뜻깊고, 이게 또 한평생 가는 거고 제가 없어져도 이건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편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잘 좀 나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